한국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하면 되게 욕이 되잖아요. 일본에는 내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욕이라고 해봤자 마카, 바보라고 번역이 되는 칙쇼, 동물이고요. 쿠소 하면은 이제 똥, 죽어라 뭐 이 정도입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 욕이 다양한 이유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저는 한국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하면 되게 이게 욕이 되잖아요. 일본에는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얘기하는 것을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뭐 일본 사람들하고 지내시거나 할 때 나중에 이제 상처를 받으시는 게 나랑 했던 얘기랑 다른 사람들이랑 했던 얘기랑 다르고, 그래서 나를 막 좋게 얘기했는데 누구한테는 나를 나쁘게 얘기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직설적이고요.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얘기들을 다 하는 편이에요. 욕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들은 겉에서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욕을 바로 해버립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겉에서는 욕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 수 없고,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욕이라고 해봤자 마카, 바보라고 번역이 되는, 바카야로 하면은 사실 이게 한자로 하면은 말과 사슴이란 뜻이거든요. 뭐 동물, 칙쇼, 젠장이라고 합니다만 동물이고요. 아호, 바보, 쿠소 하면은 이제 똥, 죽어라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욕들은 굉장히 험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인데, 신체 훼손, 질병, 폐륜, 이게 또 조합이 되면 무궁무진하게 욕이 나오죠. 일본의 욕이 적은 이유는 일단 일본의 과거 계급사회라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라이들이 사법 없이, 재판 없이 일반 평민들을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 듣기에 험하거나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혼내와 다테마에 같은 이제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 또 어떤 부분은 이제 기후 얘기도 하시던데, 기후 자체가 굉장히 무덥고 땀이 많이 나고 짜증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라도 이렇게 평이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본의 욕은 굉장히 단조로운 건 사실입니다. 한국 욕이 다양한 이유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표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제 한국 문화는 일본과는 달리 이제 무사 문화라기보다는 문내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로 좀 거칠게 해도 실제로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은 좀 험하게 하지만 실제로 싸울 때는 그렇게 또 험하게 싸우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갈등 해결이나 이런 싸우는 방식 자체가 우리는 예전부터 말이나 글로 싸웠던 것이죠.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욕이 이제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글싸움을 이제 옛날부터 선비들께서도 하셨던 것이 상소문 배틀이라든가, 또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내려오면은 키보드 배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굉장히 갈등 수준이 높고 사회가 서로 너무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이 차원이 상당히 말이나 글에 한정지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운 사람이 있어도 표를 잘 안 냅니다. 본인이 알게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교토화법처럼 돌려서 까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겉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는 데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험담을 하는 게 나중에 내 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지메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사적 제재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운데 이제 나만 미운 게 아니라 이 공동체 내에서 전체적인 미움을 산 사람, 이 사람한테는 이제 이지메라는 식으로 사적 제재가 나가죠. 그래서 이지메는 굉장히 좀 잔인하게, 악독하게 도저히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주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아주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점 보러 갈 때 보통 내가 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데, 일부 주술사 이런 분들한테는 저주라는 의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쟤를 좀 안 되게 해주세요. 효과가 얼마만큼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서 저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치페이라고 하는 방법이 일본에도 똑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와리캉이라고 합니다. 와리캉. 잘라서 계산한다라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누가 쏜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최근에는 우리도 나눠서 많이 냅니다만은,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시거나 선배님이 오시거나 뭐 이제 사장님 오시거나 하면은 오늘은 내가 낼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회사 회식 때도 나눠서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자판기 같은 거를 보시면은 한 사람이 돈을 넣으면은 그 잔돈이 얼마가 남아 있더라도 무조건 돈이 다 떨어져요. 한 명 거 계산하면.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돈을 넣고 이제 또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을 동안에는 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5,000원짜리를 넣고 뭐 두세 사람 거 뽑아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이제 한 사람 거는 무조건 한 사람이 계산한다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좋아한다. 주체성자기라는 자기 관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를 조금 해주고 싶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참견을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견을 많이 하고 선을 넘는다 이런 느낌이 많은 이유가 한국 사람들의 나와 타인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타인을 언제든지 나랑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로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우리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가끔 이제 사고 영상 같은 거 볼 때 길거리에 뭐 유리 같은 게 막 쏟아지고 막 파편들 흩어져 있을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 와가지고 막 치워주지 않습니까? 예전에 또 뭐 지하철에 승강장에 떨어지는 사고 같은 거 있을 때도 들어가서 금방 구해 나오고, 이게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일본이 대표적이고 이제 서양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 뭐 그런 파편이 쏟아졌을 때, 쓰레기가 있을 때, 아니면 뭐 지하철 같은데 철도에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일이기 때문이죠. 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길거리에 뭐가 쏟아졌다? 이것은 청소부라든지 도로교통을 통제하는 경찰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승강장에 누가 떨어졌다, 뭐 영무원이라든지 구조대가 와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남이 아니면은 나죠. 내 일이죠. 근데 왜 내 일이냐? 저게 저 사람이 나랑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경우에 인터뷰를 가끔 해요. 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남일 같지 않아서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 우리 아버지 같은데 저렇게 도로에 자기 식구 같은 거 다 쏟아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렇겠느냐. 내가 남일 같지 않아서 도와줬다. 우리 아버지 같아서 도와줬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 타인을 전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연결될 수 있는, 남이 아닌 우리로서 가족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참견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혈연 공동체의 속성이 있어요. 지역에서 집성촌이라고 하죠. 같은 동네에 이제 서로 다른 성씨가 아마 두세 개 정도 모여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나이를 물어봐요. 그다음에 나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형, 누나, 뭐 언니, 오빠 이런 식의 가족 호칭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 차이가 조금 더 벌어져가지고 한 세대 정도 나면은 아주머니, 아저씨, 삼촌, 이모, 고모 이런 식의 호칭이 들어가는데, 이 역시 친족 호칭이죠. 한 세대가 더 뜨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혈연이 아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가족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이제 지역 공동체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역 공동체는 생존을 위한 이런 자조 협동조합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의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피해가 있었을 때 빨리 이거를 복구를 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되고 협동을 하고 도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혈연이라는 부분은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조직 안에서 서로 해야 할 의무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되게 또 이 집단에서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또 이지매를 당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일본의 연인들은 애인이 보고 싶어도 연락을 자주 한다든지 잘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내가 사귀고 있다면, 연인 관계에 있다면은 계속 자주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연락을 해도 카톡 같은 거 우리가 할 때 보면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따로 보내잖아요. 왜? 자기 뭐해? 일어났어? 뭐 이렇게 다 따로 보내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잘 안 해요. 그래서 용건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내든가, 이것도 뭐 하루에 한 두어 번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연락을 하고 우리가 계속 연결돼 있다라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그 최종엽 씨 나왔던 드라마 I Love You라는 이제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 연인들의 이런 특징이 잘 보여졌고, 그런 측면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신선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떼창이라는 현상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문화적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인데요. 한국 공연 문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문화에서는 떼창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가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공연에 대한 태도가, 일본 사람들은 공연을 뮤지션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뮤지션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나는 그 공연을 들으러 간 사람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내면은 이 뮤지션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뮤지션의 음악을 들으러 온 같은 관객들한테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떼창을 잘 안 하게 되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공연을, 내가 공연을 보러 가는 거고 저 뮤지션과 내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이 공간에서 뭔가 즐긴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이 우리만의 공간으로 탄생을 하는 것이죠. 한국 떼창의 특징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참여자들, 관객들의 참여의 수준이 훨씬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락 페스티벌 같은 데서의 떼창은 뭐 몇 곡 하고 만다든가, 가수들하고 같이 뭐 일정 부분만 부른다든가 하는데, 한국 분들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떼창을 할 수 있죠, 일단. 그리고 돌림 노래라든가, 이 부분은 가수가 하고 이 부분은 관객이 하고 라든지, 아니면은 가수들이 하는 음과 다른 음을 내요. 화음을 넣는다든지, 악기 애드립, 기타 애드립이라든가 이런 드럼 부분에서도 그 소리를 흉내를 내는, 그래서 이런 참여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이제 한국적인 떼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문화 콘텐츠의 강점이 애니메이션 쪽에 많이 있죠. 이 측면은 일본 사람들의 이제 성격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인 압력을 굉장히 좀 크게 느낍니다. 일본 사회 자체가 구성원들한테 그런 압력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내가 공동체 내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나의 역할이 있다, 나의 자리가 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나는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것이다. 이런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뭘 하기가 두려움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안 느끼는 방법이 이제 혼자 있는 거죠. 혼자 내가 뭔가 상상을 하고 게임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제 이런 상상 속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콘텐츠들의 중요한 특징이 일본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사회 비판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모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이 세계를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아주 아름다운 모습만 내가 보려고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현실 자체를 굉장히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 있습니다만, 애니메이션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이세계적인 새로운 세계를 그린다기보다는 현실의 어떤 부분을 그리는, 그래서 뭐 아기 공룡 둘리만 봐도 공룡 나오고 외계인 나오고 합니다만, 거기가 쌍문동이잖아요. 그리고 뭐 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일본의 범죄 수사물이랄지 법정물 같은 거를 보면 이런 게 이제 일본의 현실을 그래도 잘 보여주는 쪽의 드라마 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극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일본 사회라는 인상보다는 법정극, 추리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현실을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루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극화해서 현실이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하고, 한국 사람들은 현실 그대로 표현을 하죠. 제가 제일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타다이마 오카에리 라는 거였는데요. 타다이마는 이제 다녀왔습니다 라는 얘기고, 오카에리가 이제 어서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도 타다이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장면이 이제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게 일종의 이제 습관이라는 거죠. 주술적인 의미도 없지 않아서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오면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화적
관습으로 굳어진 측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본이라는 사회가 과거부터 상당히 이제 자연 자체도 좀 불안정적이고, 스즈메 문단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쓰나미라든가 지진 때문에, 또는 이제 과거 일본의 계층 사회에서 지배층의 변덕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안정감을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오늘도 내가 돌아왔구나. 또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카에리라고 해주는 게 상당히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갖지 않았느냐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로 그 청소년물 또는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강해질 거야. 강해져서 누군가를 지킬 거야. 또는 널 지키기 위해서 강해질 거야. 거꾸로.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문화에서 강하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의미하는 게 크고, 또 이제 지킨다는 게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일본 문화에서 이제 강자와 약자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문화적으로. 강자는 약자를 지배할 수 있고, 약자의 것을 빼앗을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약하면 하루아침에 내 것을 뺏겨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지키려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문화적 인식이 이런 애니메이션에 잘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8, 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듣던 얘기죠. 한국 사회는 일본 따라간다. 그래서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행하는 거 있으면 일본에서 먼저 유행을 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고 이랬던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일본을 모델로 이제 발전해 왔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 구조라든지 산업이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일본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측면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근데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 동기, 자기관,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위상에 도달을 많이 했거든요. 경제적으로라든지 문화적으로라든지. 그래서 지금 뭐 한국 문화가 일본과 완전히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보다는 뭐 K-팝이라든지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고, 또 산업이라는 측면도 8, 90년대에는 일본의 뭐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쪽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한국은 뭐 반도체라든지 IT 이쪽도 굉장히 키웠고, 또 뭐 조선산업이라든가 일본하고 이제 산업 구조적으로도 차이가 지금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한국이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동일한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이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